안녕하세요. 급여 처음이어도 괜찮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연말정산 사후 작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사전 작업부터 자료 검토까지 교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을 주무관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검토까지 끝이 나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사후 작업 영상은 총 3개로 만들었으니 3개의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직원들이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 검토가 모두 끝나고 나면 3가지의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연말정산 결과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계산을 해서 급여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말정산 결과 제출입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교직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에 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나서 그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스로 들어가셔서 국공립급여 메뉴에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신 후 연말정산 처리 아래에 연말정산 세금 계산 메뉴로 들어가십시오. 정산 연월을 2022년 12월 연말정산으로 설정하시고 해당 기관 선택 후 세금 계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이스가 알아서 교직원들의 세금을 잘 계산해 줄 겁니다. 그런 다음 세무서 신고 파일 작성 메뉴로 갑니다. 신고 일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날짜로 설정해 주시고 정산 연월은 2022년 연말정산으로 선택해 주세요. 신고 일자는 2월 1일부터 가능하니 2월 1일부터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별 홈택스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 부서는 교육행정실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성명과 전화번호는 업무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의 성함과 학교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3번에서 근로소득을 선택한 후 신고 파일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을 저장해 줍니다. 홈택스에 제출할 때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의료비 지급명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3번의 근로소득을 이제 5번과 같이 의료비 명세서로 선택한 후 신고 파일 생성을 누르고 파일을 저장해 줍니다. 7번의 제출 집계표는 출력하셔서 교직원들이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편철할 때 맨 위에 함께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명세서 파일을 저장했으면 이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요. 맨 위에 메뉴 중 신청 제출에서 지급 명세서를 클릭하시면 근로소득 메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연말정산용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여길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새로 열리는 페이지에서 변환 제출 방식을 클릭하시고요. 과세 연월을 2022년으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나이스에서 저장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파일을 찾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파일 형식 검증하기를 누릅니다. 검증이 끝나면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게 끝나면 내용 검증하기를 누릅니다. 정상적으로 끝이 나면 내용 검증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끝나면 전자 파일 제출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검증 버튼들을 누르다가 이와 같이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숫자를 눌러서 오류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 후 오류 사항을 해결한 다음 모든 과정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오류 없이 모든 검증 과정이 끝나면 전자 파일 제출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고 전자 파일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나면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제출로 들어가셔서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신 후 근로소득 메뉴 아래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십시오.
이후 과정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방법과 동일하니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해야 할 작업인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이 모두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해야 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교직원이 있을 거고요. 세금을 환급받는 교직원이 있을 겁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환급해 줘야 하는지는 나이스가 알아서 잘 계산을 해줬을 텐데요. 그 결과를 화면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국공립급여에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처리 메뉴 아래 부서별 결과 세부 내역 조회를 클릭하시고 정산 연월을 2022년 12월 연말정산으로 설정 후 조회를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교직원별 차감 징수 세액이 플러스 값이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값이면 환급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득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차감 징수 세액이 플러스 값이 나와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하는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면 되는데 차감 징수 세액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환급해줘야 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환급해줘야 하지 하는 궁금증입니다. 누구한테 받아서 돌려줘야 할까요? 세무서에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발생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환급해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급여 담당자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차감징수세액의 맨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전체 합계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이 플러스 값이면 급여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작업해줘야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플러스 값이 나와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교직원의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해서 환급해줘야 하는 교직원에게 환급해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럼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이 마이너스 값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이 마이너스 값이면 두 가지 경우 중 어떤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발생세액이 환급해줘야 하는 차감징수세액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2월에 급여 작업을 마치게 되면 2월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할 겁니다. 이때 발생세액이 환급해줘야 하는 차감징수세액보다 많으면 2월에 발생한 세금으로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해주면 되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가 특별히 작업할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급여 작업을 모두 마치고 확인해 보니 2월에 교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총 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연말정산 결과 교직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차감징수세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2월에 발생한 200만 원의 세금 중 100만 원은 환급 대상 교직원들에게 환급해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원천세 신고 후 납부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환급해줘야 하는 차감징수세액이 발생세액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2월에 급여 작업을 마친 후 발생한 세금보다 환급해줘야 하는 세금이 더 많다면 발생한 세금을 가지고 일부 환급 대상 교직원들에게 먼저 환급해주고 다음 달에 또 발생한 세금으로 환급을 못해준 교직원들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급 못해준 교직원이 있다면 그 다음 달에 발생한 세금으로 나머지 환급을 못해준 교직원들에게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환급이 모두 끝날 때까지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월 급여 작업을 모두 마치고 확인해 보니 2월에 교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총 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연말정산 결과 교직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차감징수세액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2월에 일부 환급 교직원들에게 200만 원을 환급해주고 3월에 발생한 세금으로 나머지 교직원들에게 환급을 해주면 되는데 3월에 급여 작업을 마치고 확인해 보니 2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했다면 3월에 발생한 200만 원의 세금 중 100만 원은 2월에 환급받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환급해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원천세 신고 후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발생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어떻게 확인하고 비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확인해 봤던 것처럼 연말정산 처리 메뉴의 부서별 결과 세부 내역 조회 메뉴에서 4번의 차감징수세액 합계액을 확인하시고요. 국공립급여 메뉴의 월급여로 가셔서
공제계산 내역 메뉴에 공제집계 내역으로 들어간 후 2023년 2월로 설정하여 조회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확인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2월 급여 작업을 모두 마친 후에 확인하셔야 하고요. 급여 작업을 마친 후 나온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최종 2월 발생 세액이 됩니다. 차감 징수 세액이 플러스 값이거나 발생한 세액이 환급해줘야 하는 차감 징수 세액보다 많다면 급여 담당자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발생 세액보다 환급해줘야 하는 차감 징수 세액이 많을 경우에는 해줘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2월 급여 작업 결과 공제한 세금으로 환급 대상 교직원에게 모두 환급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교직원에게는 먼저 환급을 해주고 어떤 교직원에게는 나중에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이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작업에 대한 내용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